칙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망우당 곽재우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우는 조선 중기의 무신, 정치인, 군인으로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전투, 화왕산성전투에 크게 활약한 의병장이다. 34세 때 문과 대과에 급제하였으나 선조를 비판한 답안지로 선조의 명에 의해 합격이 취소되고 이후 벼슬의 뜻을 버리고 40세가 되도록 고향에서 학문과 낚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광군이 왜군에게 전멸당하자 당시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스스로 의병을 조직 붉은 비단으로 된 갑옷을 입고 활동하여 청강홍의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그의 용맹성에 놀란 외병들은 곽재우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다고 한다. 여러 번 승리한 공로로 찰방, 조방장 등을 지낸 뒤 병마절도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김덕령 등의 의병장이 무고로 희생되는 것과 영창대군의 죽음을 보고 벼슬을 여러 번 사퇴하였다. 당색으로는 북인이었으나 광해군 집권기에도 여러 번 관직을 사퇴하거나 사양하였다. 임목대비 패모론에 이어 1613년 영창대군에 대한 유배형 여론이 나타나자 영창대군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리고 낙향, 이후 창령에 응거하였다. 본관은 현풍으로 자는 개수, 호는 망우당, 시호는 충익이다. 경상남도 의령 출신으로 왕에도 관찰사 과거의 아들이다. 조식의 문인이자 제자이며 그의 외손녀 사위이다. 대제학을 지낸 김우홍과는 동문이자 동서관이 되었다. 전란 중 스스로 청강홍의 장군을 자처하였으며 전장에 나설 때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녔으므로 그의 이름을 모르던 장조라고 백성들로부터 홍의 장군으로 유명세를 탔다.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 출신으로 통운대부 성균관 사성을 지내고 사후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겸 경연참창관에 추중된 곽지번의 손자이고 수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곽월과 진주강씨의 셋째 아들로 유곡면 세갈리에서 태어났다. 친형제로 곽재희, 곽재록과 누이 한 명, 계모 허씨에게서는 이복 동생 곽재지, 곽재기와 이복 누이 한 명이 더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 출신 곽경으로 송나라 팔학사의 한 사람으로 고려의 동래한 귀화인이었다. 곽경은 1138년 고려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금자광록대부 문화시중 평장사를 역임하고 포상군에 봉군되었다. 오대조 곽안방은 세조조의 해남현감, 익상군수를 지내고 1467년 이시해에 난을 진압하는데 가담하여 원종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세조대의 청백리였다. 고조부 곽승환은 전필제 김종직의 문인이었으나 진사였고 할아버지 곽지번이 성균관 사성에 올라 다시 가세를 일으켰다. 일찍이 생모 진주강씨를 여의고 아버지 곽월은 허씨와 재혼하였다. 8세 때에 동네 앞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지어놓은 용연정에 올라가 글 공부를 시작했으며 15세에는 사굴산 보리사에 들어가 학문을 익혔다. 일찍이 영남의 유학자인 남명 조식의 문화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으며 후에 조식의 외손녀 사위가 되었다. 함께 동문 수학한 김우홍 역시 스승 조식의 외손녀 사위가 됨으로써 동서관이 되었다. 그 뒤 상경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다. 그의 재주를 눈여겨보던 조식은 자신의 문도들과 외조카 이준민이 한성부에 다녀오면 반드시 그의 소식을 묻곤 했다. 그 뒤 진사시에 응시하였으나 진사시에는 합격하지 못했다. 그는 북인 당원이었으나 비주류였던 탓에 광해군 일기에 의하면 성리학을 알지 못하여서 진사시에 들었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고 혹평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1585년 과거를 보아 별시문과의 정시 2등으로 뽑혔으나 지은 글이 선조의 비위를 거스른 까닭에 급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어 낙방되고 만다. 그 뒤 정계에 진출할 뜻을 포기하고 40세가 넘도록 학문 연구와 낚시를 하며 고향에서 응거하였다. 조식의 문화생들이 대부분 김효원이 한때 조식의 문화에 있었던 인연으로 동인에 가담하면서 그도 동인의 당인이 되었다가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당될 때는 북인의 당원이 되었다. 그러나 동인과 북인 내부의 내분을 못마땅히 여기던 그는 이산해 등 다른 북인 당원들을 피하거나 일부러 멀리하였다.
그는 고향인 의령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근검절약했는데 광해군 일기에 의하면 재물을 늘려 재산이 몇만금이나 되었다. 그러자 시골 사람들이 그가 비루하고 인색하다고 의심하였으나 곽재우는 태연스레 지내면서 돌아보지 않았다. 고한다. 평생 은거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1592년 5월 23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연이은 광군의 패배와 선조의 의주로 피난 소식이 날아오자 6월 1일 사제를 털어 고향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붉은 옷으로 천릭을 해 입고 이불에 청강홍의 장군이라 적어 깃발을 만들었다. 그는 2,000명에 이르는 의병을 이끌고 게릴라 활동으로 의령, 창녕 등지의 산악에 매복하고 있다가 신출기모라며 왜군을 물리치고 왜군의 호남 진격을 저지하였고 외 보급선을 기습하여 보급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김시민의 진주성 싸움에 원군을 보내 승리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때 붉은 비단으로 만든 군복을 입고 아군의 맨 앞에서 싸웠기 때문에 청강홍이 장군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였다. 1592년 5월 함안군을 함락, 점령하고 정암진 도하 작전을 전개하는 왜군과 교전,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붉은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선두에서 많은 왜적을 무찔렀으므로 홍희 장군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스스로 청강홍희 장군을 자처하였고 기습과 매복이 성공을 거두어 광군도 이기지 못한 왜군을 격파하면서 유명인사가 된다. 임진년시 왜는 15만 8,800명의 왜군을 9군으로 나누어 고니시 유키나와가 이끄는 1군,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2군,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끄는 3군은 돌격부대로 한양을 점령하여 선조를 잡고 나머지 군은 각 도를 점령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쳐들어왔다. 그중 고바야가와 타카가게가 이끄는 6군 1만 5,700명은 전라도를 점령, 모리 테루모토가 이끄는 7군 3만 명은 경상도를 점령하려는 전략이었다. 고바야가와 타카가게가 이끄는 왜제 6군이 동네에서 함안을 거쳐 난강을 건너 의령을 지나 60령을 넘어 전라도를 점령할 계획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왜제1, 2 상군 돌격부대가 북상한 후 왜제 6군 1만 5,700명이 부산 동네에서 함안을 거쳐 호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임진년 7월 정암진 나루에 도착했다. 곽재우는 이 정암진 부근의 난강의 지형지물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곽재우가 과거 합격이 취소된 후 벼슬의 뜻을 버리고 낚시하며 세월을 보내던 바로 그 난강 지역이다. 곽재우는 이때 정암진 언덕에 병사들을 매복시킨 뒤 날랜 병사 몇 명을 선발, 난강을 건너는 왜군을 늪지대로 유인한 다음 화살 공격으로 전멸시켰다. 왜군 정찰대는 정암진 일대가 늪지이기 때문에 부대의 통행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통과할 수 있는 지점 근처에 나무 표시 등 표식을 만들었다. 곽재우는 왜군 정찰대의 행동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밤에 표지목을 늪지로 옮겨 꽂고 표식들을 늪지로 향하게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 왜군이 잘못 표시된 표지목과 표식들을 따라가다 늪지에 빠지자 곽재우는 언덕에 숨어있던 병사들에게 공격령을 내려 기습 공격을 가해 왜군을 몰살시켰다. 광군이 정비되지 못했던 임진왜란 초기 이 정암진 대첩으로 왜 육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아 전라도를 보전하는 것이 임진왜란 승리의 단초가 된다. 임진왜란 시 결국 왜군은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영 등이 육지로부터의 왜군의 공격 없이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초기 바로 이 정암진 대첩 승리가 연쇄적으로 이순신 장군 활약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 정암진 대첩이 바로 곽재우가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결정적 공헌이다. 임진왜란 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방어함으로써 왜 돌격부대의 보급선이 남해를 돌아 서해로 올라가는 해로와 경상도, 내륙 낙동강을 통한 병참선 두 가지만 남게 되고 이 중 해로는 이순신 장군에 의해 차단되고 낙동강 병참선은 곽재우, 정인홍, 성천이, 김면, 변현수 등 영남 의병들에 의해 차단되어 북상한 왜군들의 세가 약해지고 결국 재정비된 광군과 명군의 공격을 못 견디고 후퇴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유재란 시에는 왜는 임진년 패인을 전라도 함락 실패로 보고 전라도를 통해 북상하는데 총공세를 펼친다.
광군의 패배와 그의 연전연승은 자주 비교되었고 광군들 중에는 그를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한 외적을 피해 달아났던 경상도 관찰사 김수와의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누명을 쓰고 체포, 구금되었다가 초유사로 부임한 김성일이 사정을 알고는 김성일의 특별권위로 석방된 후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의 의병 활동의 공을 높이사 같은 해 음력 7월에 유곡 도찰방에 임명되었다가 비변사의 추천으로 정오품 형조정랑이 되었다. 1592년 음력 10월에는 당상관으로 승진, 절충장군 겸 조방장으로 승진하였고 10월 말에는 무관품계에서 문관품계인 통정대부로 변경, 임명하였다. 1593년 음력 4월 성주목사에 임명되고 음력 12월에는 다시 성주목사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1593년 말 조정의 명을 전달받고 상가, 의령, 단성, 고령 및 낙동강 일대를 방어하고 무너지거나 파괴된 성곽을 보수 수리하였다. 성주목사로 재직 중 상가의 악견산성 등 성지 수축에 열중하다가 그해 12월 말 진주목사에 임명 전근되었다. 곧 경상우도 조방장을 겸임되었고 1595년 초 진주목사로 부임하였으나 일시 휴전으로 임진왜란이 종식되자 벼슬을 버리고 현풍가태로 돌아와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모함을 받고 이몽학의 난에 연루되어 체포당하기도 했으나 죄가 없음이 밝혀져 석방되었다. 그러나 곽재우와 절친한 사이인 의병장 김덕령은 끝내 이몽학의 난과 관련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곽재우는 스스로 사퇴하였는데 이 일로 곽재우는 사실상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었다. 전항 중에도 그는 꾸준히 서신을 작성 조정에 장계로 보내 전항을 보고하기도 했다. 1597년 명나라와 일본의 강화회담이 파행으로 결렬되고 일본과의 전쟁이 재발할 위험성이 커지자 조선 조정의 부름으로 다시 벼슬길로 나아가 경상좌도 방어사에 임명되었다. 경상좌도 방어사로 그는 왜군의 재침을 대비해 1차적으로 창녕 화왕산성, 2차적으로 현풍 성문산성을 쌓아 이 산성에서 왜군의 북진을 막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부산 동래에서 출발하여 김해평야, 창원 대산평야, 밀양 하남평야 쭉 평지 직로로 올라오는 왜우군을 처음으로 산다온 산인 창녕 화왕산성에서 1차적으로 저지하고 여기가 무너지면 2차적으로 현풍 성문산성에서 저지하여 현풍이 무너지면 바로 대구부이다. 창녕과 현풍에서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현풍의 성문산성을 신축하였고 그의 매제의 형인 임난이병장 성천이 사촌형 곽재겸 등은 창녕 화왕산성을 증축하였다. 이때 화왕산성을 쌓는 것이 지체되어 성천이가 직접 비변사에 올라가 조정의 도움을 청해 화왕산성은 왜군의 재침 전에 완성되었다. 정유년 왜군은 12만 대군을 반으로 나누어 좌군은 전라도를 통해 북상, 우군은 경상도를 통해 북상하려 하였다. 성문산성이 완공되기도 전인 정유년 7월 하순 양산과 울산 서생포에서 출발한 가토 기요마사와 모리 테루모토가 이끄는 왜우군 6만 대군이 경상도를 통해 북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곽재우는 창녕의 화왕산성으로 옮겨 왜우군과의 결전을 대비하였다. 이때 방어사 곽재우, 종사관 성안에 조방장 이영, 장운기, 전재, 신초, 이숙, 성정국, 신방로, 김충민과 990명의 의병, 그리고 영산 보림사 스님들을 비롯한 승병 1000여 명, 총 2000여 명의 의병, 승병이 창녕 화왕산성을 보루로 가등 청정해 왜우군 6만 대군의 길목을 막아섰다. 읍성이 아니라 산성을 택한 것은 현명한 전략이었다. 화왕산은 높이가 756m, 창녕 쪽에서의 전면의 마지막 꼭대기 부분은 60도 이상의 경사로 매우 가파르다. 이때 곽재우는 부하들에게 이 산성은 적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함락되지 않는다라고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곽재우와 의병장들도 이 화왕산성 전투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배수진을 치고 전투에 임했다. 현풍 성문산성이 완공되지 않아 창녕 화왕산성이 무너지면 바로 적군이 대구부로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이때 화왕산성 내에 섬나무를 쌓아두고 산성이 함락되면 불을 질러 모두 죽겠다고 결의하고 전투에 임했다.
왜군은 처음 화왕산성 창녕 쪽에서 전면으로 공격하였지만 공격이 쉽지 않아 나중에는 완만한 밀양 쪽으로 돌아서 공격하였다. 결국 왜우군은 이 화왕산성을 함락치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어 되돌려 전라도로 진격하는 좌군과 합류하였다. 이때 가등청정이 부하에게 산성을 지키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고 곽재우가 지킨다라는 답을 듣고 결국 군사를 돌렸다고 한다. 왜우군의 바로 첫 진입 단계인 이창녕 화왕산성전에서 왜우군을 막음으로써 정유재란 시 왜우군의 북상로에 있던 모든 읍성이 보전되었다. 임진년에는 정함진 대첩으로 왜육군 1만 5,700명의 전라도 진격을 막고 정유년에는 화왕산성전으로 왜우군 6만 명의 경상도를 통한 북상을 막았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 그의 업적과 공은 실로 위대한 것이었다. 1597년 전쟁 중 계모 김혜여 씨가 사망하였으므로 성을 나와 장의를 마친 뒤 벼슬을 버리고 울진으로 가서 3년상을 입었다. 상중의 전란은 종결되었고 전란이 끝난 뒤에는 그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특별 승진하였으나 사양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였다. 경상좌병사로 부임 직후 왜군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그는 조정에 장계를 올려 군사들을 고향에 되돌려 보내고 생업과 농사일에 종사하게 해줄 것을 왕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왕이 거절하자 그는 벼슬을 내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어부 생활을 하였다. 한편 그는 전쟁을 하며 기묘한 전술로 승리했는데 적군 군선의 예상 경로를 예측해 수로에 통나무를 박아 적선의 통행을 막아 적의 물자 보급을 막았다. 또한 왜군이 늪지대를 건너기 위해 안전한 곳마다 깃발을 꽂아 군사들이 그곳으로 지나게 하려는 계획을 알아채고 깃발을 늪지대에 꽂아 늪에 빠지게 한 뒤 활로 쏘아 죽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또 다른 병사들에게도 붉은 옷을 입혀 교란 전술을 썼다. 또 보물이 들어있을 것 같은 황금 상자에 벌을 담은 후 길가에다 버려놓았는데 이를 보물 상자로 착각한 왜군이 열었다가 벌에 쏘여 죽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정표를 바꿔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의 기묘한 전술로 나라를 지켜냈다. 1599년 다시 경상우도방어사에 임명되었으나 그는 계모의 상중이었으므로 사퇴하였다. 동년 9월 경상좌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계모의 상중이었으므로 한개월간 지체하여 10월에 부임하였다. 1600년 2월 일본과 화친을 할 것을 건의했다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추국당하였다. 곤수는 이미 중임을 받아 병권을 전제하고 있으니 임의로 버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국법이 매우 엄할 뿐더러 신하의 의리로 헤아려 보더라도 결단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상 좌수사 곽재우는 적을 토벌해야 하는 의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화친을 통하기를 주장하면서 심지어 정백이 어깨를 드러내고 양을 몰았다는 일까지 인용. 이를 문서에 드러내어 천청을 번거롭혔습니다. 그리고는 소장을 올리자마자 진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교만하고 패려한 죄를 징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아다가 추국하여 유례의거죄를 정하소서. 동년 봄 그는 병을 이유로 사직상소를 올리고 귀양하였다. 그러나 사원부 등으로부터 함부로 사퇴하였다는 이유와 전에 부임을 지체한 점 등을 구실로 탄핵을 받아 전라남도 영암으로 유배되었다. 1602년 유배된 지 2년 만에 풀려났다. 그의 고향이 돌아와 현풍비슬산에 들어가 곡식을 금하고 솔잎으로 끼니를 이어가다가 영사년 남쪽 창녕 창암진 솥바위나루 낙동강변에 정자를 짓고 망우정이라는 현판을 걸고 시문 등으로 소일하였다. 이때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가 화식을 끊었다고 친구들이 불쌍히 여기지만 낙동강가에 집을 함께 지어보세. 배주림이 없으니 다만 솔잎을 먹기 때문이요. 목마르지도 않으니 옷 같은 샘물을 마시기 때문이네. 고요함을 지켜 검은고를 타니 마음이 담담하고 창을 닫고 조식을 하니 뜻이 그윽하네. 한 100년이 다 지나 망양지탄할 적에 나를 비웃던 이들 또한 나를 신선이라 부르리. 선산사람 승지 박수홍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공을 찾아갔었다. 공은 박수홍에게 장차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니 박수홍이 과거를 보러 갈 따름입니다고 대답했다. 공은 거듭 묻기를 이런 때 과거를 보아 무슨 소용이 있소하며 술상을 차려 너댓잠 마시다가 불쑥
하는 말이 술 때문에 괴로워 기분이 평안치 못하곤 하고 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귀를 기울이고 쏘더니 술이 귓구멍으로부터 모두 나왔다. 공은 본시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곧 다시 쏟아내는데 먹은 술의 양과 나온 술의 양이 같았다고 한다. 그러다 선조로부터 다시 거듭 출사 요청을 받고 거절할 수 없어 1604년 초 찰리사가 되었다. 찰리사로 재직 중 인동의 천생산성 수축과 개보수를 건의하였다. 이어 그해 5월 선산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찰리사직에서 사직하였다. 곧 안동부사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604년 8월 행 인동현감으로 나갔다가 10월 절충장군 행용량이 부호군에 제수되고 11월 승자하여 가선대부 행용량이 상호군에 제수되었다. 그 뒤 동지중 추부사 한성부 우윤을 지냈다. 1605년 2월 다시 동지중 추부사에 임명된 뒤 동년 3월 한성부 우윤이 되고 5월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나갔다. 1607년 3월 경주부윤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말 사원부로부터 음식을 끊고 도술과 수련에 전념한다는 점을 이유로 여러 번 탄핵을 당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1608년에 다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어 부임했다가 다시 행용량이 부호군으로 돌아왔으며 1609년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의 광해군은 그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삼도수 군통제사에 제수하여 불렀으나 모두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에도 왕이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사양하고 패랭이 장사를 하거나 솔잎을 먹으며 살았다고 한다. 또한 동문 수학하였던 정인홍 등과도 생각이 달랐으므로 그들은 이를 꺼렸다. 광해군 즉위 초 경상우도 조방장이 되었으나 사퇴하였다. 1610년 광해군은 여러 번 망우정으로 사람을 보내 관직에 출사할 것을 간청하여 결국 그의 한성으로 상경, 오위도 총부의 부총관, 행호분이 부호군, 호분이 대호군 겸 오위도 총부 부총관 등을 지냈다. 이어 한성부자윤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자 바로 한경도관찰사에 임명하여 부임하였다. 한경도관찰사 임기가 만료된 1612년 전라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자 병을 칭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조정에서 임목대비 패모론과 영창대군에 대한 사형 건의가 나타나자 그는 인륜이 무너졌다고 분개하였다. 1613년 4월 다시 전라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받지 않았다. 대북계열에 의해 영창대군에 대한 탄핵이 있자 1613년 5월 사직 상소와 함께 영창대군에게 죄가 없다는 상소문을 올리고 낙향했다. 이후 여러 차례 경상도 병마절도사, 수군통제사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거나 사퇴하였다. 1616년 창안강사에서 은거 중 장례원 판결사를 제수받았으나 역시 사양하였다. 그 후로도 동지중 추부사, 오위도 총부 부총관, 한성부자윤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나라의 형편이 어지러워지고 수군통제사 이순신과 죄 없는 김덕령이 죽은 일 등을 통탄하여 벼슬을 사퇴하고 은둔 생활을 한다. 당시 여러 차례 경상도 병마절도사 수군통제사 등의 고위 무관직을 제의받았으나 대부분 사양하다 1617년 망우정에서 사망하였다. 글씨도 잘 썼는데 필체가 웅건하고 굵었으며 시문에도 능했다. 6월 1일 광해군의 명으로 장례비와 장례물품이 조정에서 지급되었고 바로 예관을 파견하여 장사를 지냈으며 예조자랑 유약을 파견하여 장례식을 주관하게 하였다. 사망 당시 향년 66세였다. 1617년 사람들은 지역 유림들의 공의로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의령 가태동에 충현사라는 사당을 세웠으며 광해군 때 그의 사당에 예언서원이라는 사액이 내려졌다. 숙종은 그의 공적을 높이 1709년 증 병조판서 겸 지휘금부사에 추증하고 다시 충익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저서로는 망우당 집이 있으며 그를 주인공으로 한 곽제우전이라는 군담 소설이 있으나 작자나 연대는 알 수가 없다. 그의 유품들은 보물 제671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체육부가 제정한 1995년 12월의 문화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이상 육아인물점 망우당 곽제우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